네, 적분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 첫 번째 문제는 단위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서 Z바랑 Z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적분하라고 했는데, 우선은 이 Z는 1이라는 원 안에 그리고 이 원 위에서 얘는 어널리틱이죠, 그렇죠? Z 플러스 3분의 Z 코사인 Z는 여기 내부에서 다 어널리틱이니까 적분하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적분하면 0이 되고, 이 세 개를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거 뭐 통분하거나 뭐 그럴 의도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Z는 1 위에서 Z 바를 적분해주면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그냥 제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매개화를 해서,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Z 바가 2의 마이너스 I 세타니까 I 곱하기 2의 I 세타 해서 1이니까 뭐 2파이 I가 된다. 뭐 이렇게 매개화를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가끔 이제 얘를 이렇게 보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Z의 크기가 1이니까 뭐 Z 제곱도 1이고 Z 제곱은 Z 크기 제곱은 Z 곱하기 Z 바니까, 이 특별히 Z 크기 1 위에서는 Z 바랑 Z분의 1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1 위에서 Z 바를 적분하는 거는 이 크기가 1인 단위원 위에서 Z분의 1을 적분하는 거니까, 뭐 그래서 뭐 2파이 I가 된다 라고 얘기해도 돼. 어차피 우리가 뭐 요런 거 계산할 때 얘가 또 원점이 분모가 0이 되는 원점이 여기 이 단위원 내부에 있으니까 얘가 2파이 I가 된다라는 거 얘기할 때 애초에 매개화를 했었으니까,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점점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어떤 거를 써야 문제가 잘 풀릴까 이런 거를 고민할 때가 많아질 텐데, 이렇게 매개화해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개화를 하면은 어쨌든 무조건 계산을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매개화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Z의 이미지너리 파트도 뭐 잘 계산을 하면은 되는데, Z의 이미지너리 파트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하죠. 뭐 Z가 리얼 파트 더하기 이미지너리 파트로 이렇게 쪼개니까, 그래서 Z 반은 뭐 똑같이 Z의 실수부 빼기 이미지너리 파트니까 두 식을 빼면은 Z의 이미지너리 파트는 2i분의 Z 마이너스 Z 바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Z는 1 위에서 뭐 2i분의 1은 어차피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면 뭐 Z 마이너스 Z 바인데, Z 적분한 거는 0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Z는 안티 데리바티브를 가지니까, 역도함수를 가지니까 얘는 뭐 어차피 적분하면은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2i분의 1에 Z는 1 위에서 Z 바를 적분해주면 되는데, 얘 아까 계산을 했었죠. i분의 1에 2파이 I 그래서 뭐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적분 같은 거 한번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문제를 내봤고, 그래서 여기서는 Z는 1 위에서 Z 바랑 Z분의 1이랑 같다는 거, 요런 테크닉 가끔 등장을 하는데, 당연히 반대로는 알고 있어요. Z는 1 위에서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증명하면 할 수 있는데, 이제 요거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잘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언젠가 한 번쯤은 스스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나중에 뭐 좀 어떤 문제에서는 이런 게 크리티컬하게 쓰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그래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미지너리 파트를 이렇게 나타내라고 하면은 나타내는 거 당연히 잘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못 떠올리면은 이제 좀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미지너리 파트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잘 한번,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는 뭐 당연히 잘 알아요. 얘를 정리를 하면은 우변에 있는 거 정리하면은 이미지너리 파트가 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미지너리 파트를 좀 이렇게 풀어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잘 풀리게끔 바꿔주는 것도 잘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거 문제를 한번 내봤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잘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문제 이제 본인이 완벽하게 풀었다라고 생각하셔서 나와서 한번 풀어보실 분 있으세요? 네, 이거는 내가 정말 잘 풀었다. 다른 사람은 못했을 것 같은데 나는 했다. 답이 여기 나오는 거죠? 아니 영어 아니잖아. 답은 0 맞습니다. 답은 0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면은 막 더 어렵게 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막 분모가 0이 되는 것들 찾아서 이거 0 되는 것 쉽게 잘 안 보이죠?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1 해서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근을 어떻게 찾으셨나요? 이거 3 마이너스 1 넣어보니까 0 되길래 인수분해에서 맞아요. 네. 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인수분해 잘 할 수 있죠, 그렇죠?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뭐 그래서 0 되는 애들 다 찾을 수가 뭐 있죠, 그렇죠? 뭐 마이너스 1이랑 i랑 마이너스 i가 있는데 그래서 얘는 이렇게 뭐 저는 이렇게 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분자 분모에 z-1을 곱하면 제가 z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z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네, 분자 분모에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z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곱했냐면 이제 이거의 절대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럼 z는 3 위에서 쟤는 이제 뭐보다 작을 거냐면 분모의 절대값 쉬운 거, 뭐 분자의 절대값 쉬운 거, 뭐 곡선의 길이 뭐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하기 전에 얘가 지금 0이 되는 거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1을 제가 억지로 곱해놨으니까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i랑 마이너스 i가 있는데 얘는 전부 다 크기가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z는 3 내부에 0이 되는 점들이 있어요. 3 안에 뭐 이렇게 있겠죠. 뭐 특별히 뭐 단위원이니까 뭐 이렇게 90도 각도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코시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z는 3이라는 뭐 원이 이렇게 있고 좀 더 크게 r이 뭐 적당히 3보다 큰 이렇게 원을 잡고 요 동심원에서 요 여기 내부에서 코시 정리를 써보면 여기서는 어널리틱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0이 되는 문제가 되는 점이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점들인데 0이 되는 점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점들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어널리틱해서 코시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얘가 그냥 r보다 3보다 큰 r에 대해서 요게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임의의 뭐 적당히 3보다 큰 r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준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이제 제가 이따 연습 문제에 있는 다른 문제도 풀어볼 텐데 이적분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좀 많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r로 바꿔놓고 나면은 이제 r을 우리가 키울 건데 뭐 비슷한 예제 한번 풀어봤었죠.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문제였는데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r을 키우면 키울수록 얘가 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z는 3이라는 요 반지름 3짜리 원을 임의의 3보다 큰 반지름 r짜리인 원으로 바꿔줬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코시 정리 아마 뭐 멀티플리 커넥티드 인 뭐 영역에서의 뭐 코시 티오렘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래서 코시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정역을 바꿔줄 수가 있고 적분하는 영역을 바꿔줄 수가 있고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거의 절대값을 한번 취해 보면 R 위에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반지름 R자리인 원 위에서 Z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Z 마이너스 1 뭐 길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은 우선은 이제 얘네들을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 방향의 부등식을 써야 되니까 Z-1은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Z-1은 그냥 뭐 Z의 크기 더하기 1 정도로 해서 R 더하기 1로 눌러주면 될 거고, 이제 문제는 Z 4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방향의 부등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요거를 뭐 이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 방향의 그 삼각 부등식. 그러면 얘가 뭐 Z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에 R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리는 특별히 R이 좀 충분히 큰 거를 생각하고 있고 뭐 문제에서도 R이 3보다 큰 거라고 했으니까 뭐 그리고 R이 충분히 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절대값 기호 빼도 되겠죠. 그냥 R 4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R 4제곱 마이너스 1보다 분의 1보다 작고 위에는 뭐 R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곡선의 길이 2파이 R. 그러면은 분모는 4차식이고 분자는 2차식이니까 얘 0으로 가죠. 그래서 R을 충분히 크게 잡으면은 요거 적분값이 0이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얘도 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힌트 같은 게 없으면은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냥 적분 계산을 막 열심히 하려고 뭐 해서 뭐 그렇게 해서도 잘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마 이거를 이제 부분 분수로 잘 쪼개면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그거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 안 되면은 이제 그렇게라도 시도를 해봐야겠죠. 어쨌든 얘는 뭐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9장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할 텐데 9장에서는 제가 뭐 몇 번 뭐 아직 배우지도 않아서 뭐 얘기를 하면은 안 되긴 하지만 몇 번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레지듀 티오렘이라고 아마 우리말로 뭐 잉여 정리인가 뭐 이렇게 부르는 정리가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이거를 배우고 나면은 이제 거의 모든 적분을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적분 계산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적분식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적분을 어쨌든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퀴즈에 나왔었던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괜히 그거를 적용을 하고 싶어져요. 왜냐면 내가 제일 강한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제 그 무기로 잘 풀리니까 그거를 좀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잘 안 되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엘레멘터리한 좀 더 쉬운 툴로도 잘 풀릴 수가 있으니까 이 레지듀 티오렘 당연히 좋은 정리고 대부분 다 그걸로 풀리긴 하는데 이제 가끔씩 뭐 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더 빨리 풀리는 게 있으니까 뭐 빨리 푸는 게 뭐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뭐 이제 레지듀 티오렘을 배우기 전에 이제 그거를 안 쓰고도 적분 계산을 좀 잘 해볼 수 있는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혹시 뭐 퀴즈 문제 중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오늘은 연습 문제 몇 개를 좀 연습 문제나 책에 있는 예제 중에서 제가 뭐 설명을 좀 안 하고 넘어갔었던 것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습 문제 아마 8.1에 있는 연습 문제인데 8.1에 연습 문제 2-A에 있는 건데 Z는 2 위에서 Z-1분의 N 플러스 2분의 PZ DZ가 0임을 보이래. 그래서 PZ는 N차 다항식.
그래서 뭐 아까 같은 문제도 그 적분값이 0임을 보여라 이러면은 아마 시도를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0이 돼야 하니까 아 내가 좀 뭐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값이 0이 됨을 보여라. 근데 얘도 한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는 z 마이너스 분모에 z-1이 있는데 z는 2가 얘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z는 2 안에 1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z는 2랑 2보다 큰 어떤 뭐 적당히 큰 반지름 R자리 원을 가지고 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널리틱 하니까 우리가 요 적분을 그냥 반지름 R자리로 바꿔줘도 돼요. 그럼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은 아까랑 거의 똑같이 이것도 절대값을 씌워서 그러면은 z는 R 위에서 z-1의 n 플러스 2제곱 분의 pz의 크기에다가 뭐 곡선의 둘레 이런 거를 생각을 할 텐데 이제 r이 2보다 크니까 r이 충분히 크니까 pz가 n차당식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뭐 이렇게 뭐 형태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고 pz의 크기를 생각을 해주면 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an의 r의 n제곱 an-1의 r의 n-1제곱 해서 a1r의 a0 그리고 어차피 r이 충분히 크니까 그리고 r이 1보다 크니까 r의 뭐 낮은 차수들은 전부 다 r의 n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r이 뭐 2보다 크고 뭐 사실 1보다만 크면은 뭐 r도 r n제곱보다 작고 r의 n-1도 r의 n제곱보다 작으니까 얘는 그냥 적당히 이 개수들을 다 절대값을 붙여야겠죠. 뭐 적당한 상수에다가 뭐 r의 n제곱으로 바꿔줘도 되겠죠. 뭐 구체적으로 진짜 이 라지 m도 개수들의 절대값의 총합으로 뭐 적히긴 할 텐데 어쨌든 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분모에 있는 것도 우리가 z-1 같은 거를 이쪽 방향의 부등호가 필요하니까 이쪽 방향의 부등호는 아까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바꿔주고 얘는 r-1이고 r이 우리가 2보다 크니까 뭐 r-1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r이 2보다 크니까 r-1이 1보다 크죠. 그러니까 n 플러스 2제곱 해도 이 방향 변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r-1분의 n 플러스 2분의 적당히 m 곱하기 r의 n제곱의 곡선의 길이 해주면은 딱 n 플러스 2차식 분의 n 플러스 1차식이니까 뭐 적당히 이제 0으로 가겠죠. 뭐 r분의 1 정도로 될 테니까 얘는 대충 r분의 뭐 적당한 상수꼴 정도로 될 테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뭔가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좀 적당히 차이가 난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점이 여기 안에 있어서 우리가 코시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뭐 이제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되고 이제 요 문제에서는 뭐 요런 상황에서는 얘를 뭐 요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얘기한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계산 같은 것도 뭐 이런 거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좀 복잡해 보이죠. 어쨌든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적분도 우리가 뭐를 잘 떠올릴 수가 있냐면 Theorem 8.3의 뭐 Generalized Cauchy Formula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뭐 공식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Z 제로는 이 곡선 C가 만들어내는 영역 내부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증명해서 예를 들어서 테일러 어널리틱 펑션을 로컬하게 이렇게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할 때도 이런 거를 썼는데, 이제 요거를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이 적분 값을 쉽게 쉽게 알려주는 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를 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래서 요런 적분 값을 어떤 그냥 함수의 어떤 함수, 주어진 f라는 함수의 도함수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잘 보면은, 문제도 잘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예제는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게 2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는 요 z는 이 원 내부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fz를 당연히 어널리틱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당연하니까 z를 이렇게 f를 z-3 코사인 z로 놓으면 얘가 그냥 f n이 1일 때니까 저 적분 값은 2파이 i 곱하기 f 프라임의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f를 이렇게 놨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레지듀 티오렘이 결국은 이런 겁니다. 적분 값을 그냥 어떤 함수나 도함수 값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게 결국 요거로부터 나온 이 레지듀 티오렘이니까,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가 적분 계산을 진짜 매개화하거나 이런 거 안 해도 함수나 도함수 값으로 잘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예제에 살펴봤었던 거였고, 이번에 B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상황에서 얘랑 이게 같은 거를 보이래. n과 m은 그냥 임의의 자연수이고, z0라는 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애는 여전히 요 곡선 내부에 있고, 그래서 요거가 성립한다는 거를 보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n이고 n-1 팩토리얼이고 m이랑 n-1 팩토리얼이어서 당연히 함수도 다르고 n과 m이 다른데에도 얘네들의 함수값 적분 값이 이제 같아진대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처럼 이제 쟤를 C의 n-1 팩토리얼은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상수니까 잠깐만 적분 바깥으로 내보내고 z-zn 제곱분의 2의 z를 한번 생각을 해주면, 어차피 우변에 있는 것도 n 대신에 m만 쓴 거니까 똑같은 형태의 적분이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주면, 아까 봤었던 요 티오렘 8.3에 있는 이 제너럴라이즈드 코시 포뮬라랑 똑같이 생겼죠, 형태가. 다만 이제 f를 여기에서는 f를 이제 z 2의 z로 이제 놓으면은 얘가 n-1 팩토리얼 분의 2파이 i에 f를 n-1번 미분하고 z0를 넣은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n-1 팩토리얼이 이제 곱해져 있으니까 n-1 팩토리얼을 이제 다시 돌려주면 얘가 2파이 i에 f를 n-1번 미분하고 z0를 대입하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서야 이게 2의 z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n번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n을 m으로 바꾸더라도 그럼 이제 바뀌는 거는 2파이 i의 f에 n-1번 미분하고 z0를 대입하는 건데, 어차피 f가 2의 거듭제곱이었으니까
뭐 여러 번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2파이 i의 2의 z0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 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같아질 수 있는 이유는 2의 z 때문에 그렇죠. 여기 뭐 문제에서 2의 z를 준 이유도 2의 z는 뭐 여러 번 미분해도 자기 자신으로 똑같으니까 이 코시 포뮬라를 적용할 때 f에 뭐 n개 도함수가 나오는데 f를 여러 번 미분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2의 z는 뭐 여러 번 미분해도 자기 자신으로 똑같으니까 얘네 두 개가 그래서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2장으로 넘어가서 예제 8.30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뭐 인타이어 펑션을 찾으라는 문제가 뭐 종종 나옵니다. fz의 크기가 lnz분의 z의 4제곱. z가 1보다 클 때 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인타이어 펑션들을 다 찾으래요. 그러니까 인타이어 펑션을 다 찾아라 그랬으니까 뭐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뭐 z가 1보다 클 때, z의 크기가 1보다 클 때 f가 이런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뭐 이런 만족하는 인타이어 펑션을 다 찾으라고 하니까 되게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인타이어 펑션은 뭐 우선은 뭐 모든 복소수에서 다 어널리틱인 거니까 뭐 그렇지만 어널리틱 펑션 자체가 굉장히 제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니까 제한 조건을 하나 더 주는 순간 굉장히 가질 수 있는 형태가 제한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특정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뭐 어널리틱 펑션이나 인타이어 펑션을 찾으라고 한다. 그러면은 답은 되게 특별한 어떤 뭐 특정한 함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제 r이 1보다 클 때 z는 r 위에서 f가 뭘 만족하냐면 뭐 z의 크기가 r이니까 그냥 ln r분의 r의 4제곱을 만족하겠죠. 근데 특별한 이 z는 r 위에서 이런 거를 왜 생각을 했냐면 이 위에서 적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위에서 적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an f가 인타이어 펑션이니까 얘를 이제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낼 수가 있고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인타이어 펑션을 원점에서 테일러 전개한 요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an이라는 게 뭐 n 팩토리얼 분의 f의 뭐 n 제곱의 0이니까 그래서 얘는 절대값을 취하면 2파이분의 1에 z의 이 z는 r 위에서 zn 플러스 1분의 f가 됩니다.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요 f의 어떻게 보면 얘를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냈을 때 요 개수를 이렇게 적분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얘를 이제 적분 형태로 잘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어떤 뭐 원 위에서 r이 뭐 지금 얼마인지 얘기 안 했는데 그냥 1보다 큰 거 위에서 뭐 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고 나면은 이제 부등식을 써보면 2파이분의 1에 z는 r 위에서 z의 크기니까 zn 플러스 1분의 fz의 dz 이렇게 되니까 얘는 2파이분의 1 앞에 있고 z는 r 위에서 뭐 요거는 분모는 r의 n 플러스 1제곱이 될 거고 f는 뭐로 바운드가 되냐면 우리가 아까 찾은 게 z는 r 위에서 f가 뭐 요렇게 바운드가 된대요. 그러니까 얘는 뭐 r의 4제곱에 분모에 ln r 적어주고 그 다음에 dz니까 얘는 곡선의 길이 2파이 r 를 해주면 뭐 2파이 없어지고 r의 n-4에 ln r이 되죠. 근데 얘는 뭐가 되냐면
R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크게 키울 건데 R을 충분히 크게 키울 수 있는 이유는 Z가 모든 복소수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반지름 R자리인 원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모든 복소 평면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R을 무한대로 보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R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얘가 0으로 가겠죠. 근데 뭐 항상 그런 거는 아니고 n-4가 0 이상일 때만 얘가 0 이상일 때만 R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0으로 가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n이 4보다 크면은 an이 0이 된다라는 얘기고 근데 우리가 fz를 뭐라고 놨냐면 fz를 이런 식으로 테일러 전개로 나타냈어요. 근데 n이 4 이상일 때 an이 전부 다 0이 된다라는 얘기는 fz는 3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f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뭐 인타이어 펑션이면은 이렇게 3차 이하의 다항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류는 우리가 증명을 할 때도 좀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제 8.36에 있었던 거는 f가 여전히 뭐 인타이어 펑션이고 f가 이런 1차식으로 눌리면 뭐 a는 0 이상이고 b가 0보다 큰 이런 1차식으로 눌리면 f가 상수함수나 1차 함수가 된다라는 거를 보이래요. 지금 이거 아까랑도 뭐 되게 비슷하게 f가 인타이어 펑션이고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뭐 결과로 나오는 것도 되게 특별한 함수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랑 비슷한 얘기를 할 건데 그래도 우리가 눈치를 이제 좀 채야 되는 부분은 f가 이제 인타이어 펑션이고, 그러니까 z가 뭐 충분히 큰 z에 대해서도 다 잘 정의가 되어 있고, 뭐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f가 어쨌든 z에 대한 1차식으로 눌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f가 2차 이상의 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에 f가 뭐 z 제곱이었다, 아직 뭐 다항식이다 뭐 이런 것도 모르긴 하는데, 그냥 만약에 f가 z에 대해서 좀 높은 차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z의 제곱의 크기가 a 플러스 bz보다 항상 작아야 되는데, 얘는 이 z가 크면 클수록 더 성립을 안 하죠, 그렇죠? 왜냐면 z의 크기가 어떤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제곱하면은 더 커지니까. 그래서 f는 z보다, 이제 우변에 z의 크기가 있으니까 z보다 큰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z보다 높은 차수의 어떤 항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뭐 z제곱, z세제곱 이런 거 다 안 돼요. 뭐 그렇지만 아직은 뭐 사인 z나 뭐 2의 거듭제곱이나 뭐 이런 게 혹시 들어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f가 뭐 다항식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f는 다항식이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그래서 얘도 비슷하게 계산을 해보면 z0를 뭐 임의로 하나 가지고 와요. 그냥 복소수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리가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이 점을 주위로 하는 어떤 이 원을 생각을 할 거예요. 뭐 r도 그냥 임의로 주어져 있고, 복소 평면에 아무 점 z0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반지름 r자리인 원을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또 이 원 위에서 적분을 하려고 해요. 적분을 할 건데 몇 가지 좀 준비를 좀 해보면, fz의 크기는 아까 a 플러스 b z보다 작다라 그랬는데, 우리가 얘를 z를 z 마이너스 z0 등호로군요. 이렇게 쪼개고, 그러면 이제 삼각부등식을 써서 a 더하기 b에 z 마이너스 z0 더하기 z0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크기가 r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a 플러스 b에
r 더하기 z0의 크기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왜 계산했냐면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두 번째 건데 이 팩분의 얘는 이렇게 이계도 함수로 나타나고 이거는 테일러 정리해서 이 개수를 이렇게 f의 어떤 도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였고 얘가 뭐로 나타나냐면 파이분의 1에 z-z0는 r 파이 i분의 z-z0의 세제곱분의 fz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은 왜 갑자기 A2를 계산하는가? 그러니까 A2를 계산하다 보면 이제 F2 제로가 등장을 하긴 하는데 왜 하필이면은 A2를 계산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게 F가 상수함수거나 1차 함수인데 얘네 둘 다 두 번 미분하면 0이 되죠, 그렇죠? 1차 함수 한 번 미분하면 상수함수 되고 또 미분하면은 이제 0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F를 두 번 미분한 게 0인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이런 계산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봤었던 예제처럼 또 뭐 적당한 반지름 위해서 분자랑 분모가 차수가 이만큼 차이 나면은 얘를 0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P가 n차식이었고 분모가 n 플러스 2차식이었으니까 이만큼 차이 나죠. 왜 이 정도 차이가 나야 되냐면 여기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곱할 거니까 차수가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딱 차이가 1만큼 나니까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뭐 F2 제로를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나면은 이제 부등식을 잘 써서 파이분의 1에 z-z0는 r분의 z-z0의 세제곱분의 fz의 크기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찾은 거에 의해서 얘는 r 세제곱분의 a 플러스 b의 r 플러스 z0의 2파이 r이니까 r 제곱분의 r 꼴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대충 r분의 1 정도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인 게 뭐냐면 어떤 임의의 z0에 대해서 z0를 임의로 고른 이유가 있었죠. 임의의 z0에 대해서 f2 제로가 0이 됩니다. 임의의 z0에 대해서 f2 z0가 0이 된다라는 얘기는 f2 제로가 그냥 항등적으로 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일변수 그냥 실수에서는 f2'이 0이면 그냥 1차 함수라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단계가 필요한데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게 뭐냐면 f'이 0이면 f가 상수함수다. 뭐 당연히 그 오픈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가 복소 평면 전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f2'이 제로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f'이 상수입니다. 요거까지는 잘 되고 f'이 상수인 거는 되고 그 다음에는 적분을 이용을 해서 f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네, 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f'이 상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 c라고 넣으면은 얘는 0에서 z까지 그냥 c라는 상수를 적분해 준 거니까 그냥 cz가 되겠죠. 그래서 fz는 cz 더하기 f0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f가 상수 함수이거나 뭐 c가 0이면은 상수 함수가 되고 만약에 c가 0이 아니면은 1차 함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류의 문제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자주 만날 거예요. 뭐 어널리틱 펑션이나 인타이어 펑션이 어떤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선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어널리틱 펑션이나 인타이어 펑션 자체가 이미 굉장히 많은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함수인데 거기다가 제한 조건을 또 줬다. 그러면은 f가 굉장히 특별한 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런 문제를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잘
푸실 수가 있고, 특히 실변수랑 달라지는 부분,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이 복소 함수들을 얘기할 때는 적분이랑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어서 지금 뭐 이 문제 이런 문제들 우리가 방금 이때까지 풀어봤었던 문제들을 보면은 적분이 전혀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적분이 굉장히 다 중요하게 쓰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잘 인지하고 계시면, 왜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봤었던 실변수에서의 뭐 문제 푸는 거랑 뭐 개념이나 이런 게 이 복소에서는 많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복소를 좀 처음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적분이랑 잘 연관이 되어 있고, 뭐 코시 티오렘 같은 게 제일 중요하게 쓰이고, 특히 8장에서는 그 코시 티오렘의 응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 있는 여러분들 예제나 연수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면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유형이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몇 가지 유형만 좀 풀어 놓으면은 나머지들은 거의 똑같은 논리를 많이 쓰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만 조금 고생하고 좀 이렇게 문제들을 많이 좀 풀어 보면은 문제가 풀리는 아이디어가 비슷비슷하니까 금방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